응급상황 시 환자 이동 요령. 이번 시간에는 초기 구조 방법과 환자의 이동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환자 구조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환자 구조에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환자 이송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초기 구조 방법. 이번 시간에는 구조와 환자 이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구조 방법으로 전기 감전 시, 화재 시, 밀폐 공간, 그리고 자동차 사고 시, 수상 구조, 빙상 구조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감전 시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기 부상은 매우 위험하며 가벼운 전기 자극에도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000V 이상의 전기를 고압 전기라고 하지만 가정의 110V의 전기에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으면 전기는 우리 몸에 접촉한 부위를 통해 전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 전기 저항이 가장 적은 신경과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또한 실내 감전의 대부분은 전기장치의 이상이나 전기용품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일어납니다. 고압선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전기를 차단하고 나서 환자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전과 전기에 의한 손상 시 대처 방법입니다. 먼저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먼저 전원을 꺼야 하고 부상자를 편안하게 눕혀야 합니다. 심장이나 호흡이 멎었으면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의식이 있으면 모포 등을 덮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눕혀 안전을 취하게 합니다. 또한 감전 후 대부분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고 흥분하여 떨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과 휴식, 보온 조치와 음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으로 인해 심부 화상을 입기도 하므로 가벼운 화상이라도 전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콘센트의 플러그를 완전히 꼽지 않아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플러그를 완전히 꼽도록 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선을 꼬아서 직접 접속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선의 접속 부분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창문 개폐 등으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선을 쥐가 갉아서 합선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문어발식으로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즈는 개폐기에 표시된 용량의 푸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금속관 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욕실 내에 있는 세탁기는 습기로 인한 스위치류의 절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코드를 묶어서 사용하면 코드가 꺾여진 부분에 전기 저항이 커지고 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합니다. TV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 확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며 전기담요를 접어서 사용하면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 시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사람들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긴급전화인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을 조치한 다음 화재 규모가 작고 탈출이 가능하다면 수화기로 불을 꺼야 합니다. 옷에 불이 붙으면 얼굴이 불길이 닿지 않도록 옷을 찢어내고 뛰지 않아야 합니다. 달리거나 서 있으면 오히려 불이 더 잘 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포나 양탄자 같은 것으로 목 주위를 감아 불길이 얼굴까지 가지 않도록 하거나 환자 몸 위에 담요를 덮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는 불타고 있는 곳과 불길이 쓸고 가는 곳에 직접 조준합니다. 밀폐 공간에 갇혀본 적이 있나요? 밀폐 공간에 갇혔거나 갇힌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구조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밀폐 공간 사망자 비율이 1000명당 12.8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갇힌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경우 우리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냥 뛰어들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더라도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구조팀이 아니라면 갇힌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밖에서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적절한 장비를 갖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조난자를 구출해야 합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처치와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은 탱크나 관, 큰 통, 큰 상자, 지하실과 도랑, 그리고 구덩이 등을 말하는데 유해가스가 있거나 스며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소는 사람이 살거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차는 안전한 장소에 세우고 비상등을 켭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통행하는 차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일단 문을 열어보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도록 하고 그마저 안 되면 유리를 깨고 들어갑니다. 또한 의식이 없는 환자와 척추 부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우선 손으로 머리와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가능하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수상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상구조의 순서는 건네주기, 던지기, 젓기, 그리고 가기입니다. 처음 시도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은 조난자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벼운 막대기나 사다리, 긴 지팡이 등 조난자에게 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던져줄 물건이 준비되면 구조자는 자신의 발을 안전한 위치에 둔 다음 균형을 잃어 넘어지지 않도록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허리띠나 바지를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이 접근하기 전에 자신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상안전수칙과 예방법으로는 수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혼자 수영하면 안 되고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원의 감시가 있는 곳에서 하며 수영하는 장소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기 능력의 한계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식사 직후나 음주 수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거리까지만 수영하고 장시간 수영을 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감시원의 배치가 있어도 어린이의 감시는 계속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수상사고 구조 방법을 살펴보면 손이 닿는 위치에서는 고정물체를 한 팔로 잡고 다른 팔로 구조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셔츠나 수건, 옷, 나뭇가지와 막대기를 이용합니다. 또한 약간의 거리가 있는 조난자의 경우는 밧줄이나 타이어 튜브, 물에 뜬 종류 등을 던지고 먼 거리의 조난자는 보트를 타고 가서 잡을 수 있는 물건을 던져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던지기 구조 방법은 물에 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빈 물통이나 페인트병, 구명복, 튜브, 나무,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등이며 물이 있으면 여기에 묶어서 사람을 끌어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던질 수 있는 거리는 대략 15m 정도입니다. 배를 이용한 구조 방법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멀리 있다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배를 운전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구명복을 입고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낼 때는 배의 뒤쪽에서 끌어당겨야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직접 헤엄쳐가는 구조 방법이 있습니다. 수상구조과정 훈련을 받고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잔한 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위험하고 구조하러 갔다가 자신이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음에 누군가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막대기를 내밀거나 물에 뜰 수 있는 것을 줄에 매달아 던져주고 빠진 사람이 붙잡으면 물가나 얼음가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곳에 빠진 경우 막대기가 줄을 던져줄 수도 없기 때문에 빙판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사다리나 널빤지 같은 것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만약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면 줄을 묶고 줄의 한쪽 끝은 버틸 수 있는 곳에 묶은 다음 납작하게 엎드려 타이어를 밀어줘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환자의 이동. 이제 환자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이송은 응급처치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이송으로 인해 환자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려면 현장 상황이나 부상자의 상태, 부상 부위, 구조자의 인원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긴급히 부상자를 옮겨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히 이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응급처치를 한 후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이송 시 부상자에게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구조자가 협력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상자를 옮겨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화재나 산소 부족, 폭발 위험,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 그리고 건물 붕괴, 발화성 물질 등입니다. 환자 이송 시 주의사항으로는 부상자의 몸을 움직일 때와 옮길 때는 될 수 있으면 동요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보폭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보면서 앞으로 걸어나가고 이송 완료 전까지 부상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이송을 할 경우에는 통일된 행동을 위해 반드시 리더를 결정하여 부상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이송 준비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끝마쳐졌는지, 환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송할 것인지, 보온 상태는 적절한지, 들 것을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또한 들 것에 부상자를 안전하게 고정시켰는지, 구조자의 인원수에 따른 역할을 분담했는지와 안전한 이송 경로를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송 방법은 부축하여 걷기와 업기, 앉기, 끌기, 그리고 다수의 구조자를 동원한 환자 이송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환자의 이송 방법으로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의식이 있는 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부상자의 한 팔을 목 뒤로 돌려 구조자의 어깨에 걸치게 하여 부상자의 손목을 잡고 부상자의 허리를 잡습니다. 또한 부상자 체중의 대부분이 구조자에게 실리도록 함으로써 부상자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 또는 무의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자 등 뒤로 환자를 엎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등과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며 환자를 구조자의 어깨에 밀착시키고 환자의 양팔을 구조자의 얼굴 밑에서 교차시켜 환자의 손목을 잡습니다. 단 부상자의 머리나 목, 척추 부상이 의심된다면 절대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나 심하게 다치지 않은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입니다. 1인 앉기는 부상자가 어린이거나 체중이 가벼운 사람을 안아서 이송하는 방법이고 부상자의 한쪽 팔을 구조자의 목 뒤로 감싸서 어깨에 걸치게 하고 구조자의 허리 높이에서 안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2인 앉기는 2명의 구조자가 한쪽 팔을 엇갈리게 해서 서로의 어깨를 잡고 또 다른 한쪽 팔은 서로 손목을 잡은 자세에서 구조자를 앉힙니다. 부상자는 양쪽 팔로 양업 구조자의 어깨를 감싸고 구조자는 부상자 등 뒤에서 구조자끼리 팔을 잡고 반대편 팔은 부상자 다리를 받쳐서 이송합니다. 만약 주위에 등받이 의자가 있고 구조자가 2명이라면 부상자를 의자에 앉혀서 이송해야 합니다. 옷이나 담요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옷 끌기는 의식이 있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 또는 머리나 목, 척추 부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사용하며 담요 끌기는 위급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담요를 부상자 밑에 깔고 부상자를 감싸서 끌기로 움직입니다. 발 끌기는 부상자의 몸집이 너무 커서 다른 이송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며 부상자의 발목을 잡고 조심스럽게 똑바로 끌어당기며 부상자의 머리가 다른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구조자가 6명이 있다면 3명씩 나누어 환자의 옆에 위치하고 부상자의 몸 밑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자끼리 손을 마주잡게 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들것 만들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준비물은 긴 막대 2개와 모포 또는 상의입니다. 먼저 모포 중앙에 막대를 두고 막대를 중심으로 모포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 하나를 겹쳐진 중앙에 놓습니다. 상의를 이용한 들것 만들 때는 길이 2m 이상의 들것봉 2개가 필요하며 5에서 6벌 점퍼를 지퍼 부위가 하늘 방향으로 하여 겹치게 합니다. 방법은 점퍼를 입은 사람이 들것봉을 양손으로 잡고 상체를 숙이면 다른 사람이 상의를 벗겨 들것봉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4인 들것 이송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상자의 한쪽에 3명 위치하고 1명은 반대쪽에 위치합니다. 구조자 1은 어깨와 목, 구조자 2는 허리, 구조자 3은 무릎과 발목을 안고 부상자를 들것에 눕힙니다. 리더의 구령에 따라 천천히 부상자를 들어 일직선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구조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리더의 구령에 따라 부상자를 들것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또한 리더의 구령에 따라 오른발부터 걷기 시작하고 리더는 부상자의 머리 쪽에 위치하여 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자의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경우의 환자 이송인데요. 교통사고와 화재, 가옥의 붕괴 등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전문기관의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상자가 처한 상황이 위험하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구조 전문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긴급대피의 일환으로서 구조자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응급상황 시 환자 이동 요령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